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운영위원 여러분을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본 이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하게 된 MC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요,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주요 심의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정의와 성격. 둘째,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셋째,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힘내보시겠습니다.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씩 그 답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설치 대상은 국공, 사립,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사립학교 정관, 그리고 단위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가장 상위 법령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학교 설립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이 나누어지는데요. 공립학교는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으며 사립학교는 각 학교의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은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세부 운영 규칙으로 이 모든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심의기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의기구란 무엇일까요? 심의기구란 어떤 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 통합하기 위해 본격적인 결정 전에 사전 논의 절차를 거치는 합의제 기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심의기구의 결정이 해당 단체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라도 학교장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 자체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결정은 학교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성면에서 보면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총 위원 수는 5명에서 15명 사이로 학생 수에 따라 규모가 결정됩니다. 구성 형태는 인적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되고 물적으로는 본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으로 1차 연임한 경우 위원장은 최대 4회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연임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임을 원하는 위원이라면 임기 만료 전에 반드시 정식 입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 자격 상실 사유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 수료, 전학, 퇴학하거나 제출한 신상 자료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단, 자녀가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교원위원은 소속 학교가 달라지면 자격을 잃으며 지역위원 역시 학부모위원과 마찬가지로 제출한 신상 자료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전 연락 없이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학교 위원을 겸임하거나 또는 위원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위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 시기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집니다. 정기회는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한 기일에 개최하며 보통 연 1회 열립니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회의 안건을 첨부해 위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 형태로는 본회의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임원 선출, 안건 심의, 자문,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합니다. 소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 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소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본회의의 안건 심의이나 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 기구이므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전쟁, 재난 상황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회의가 가능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 자체 규정에 비대면 회의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둘째, 예결산 학사 일정, 주요 교육과정 사항이 아닌 경미하고 긴급한 안건이어야 합니다. 안건 제안 및 회의 소집 절차는 크게 안건 제안, 안건의 접수, 안건의 처리,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회의 개최 및 안건 등의 공개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모든 절차의 시작인 안건 제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은 반드시 학교장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안건이 접수되면 학교 내에 학교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부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안건 접수 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위원장이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여 회의 개최 여부를 학교장과 협의합니다. 위원장은 안건을 최소 회의 소집 7일 전 소집 공고하고 개별 통지로 위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공고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합니다. 위원장은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해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공고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게 되거나 집회 요구가 철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공고 내용에는 회의 차수, 개최 일시, 장소, 회순, 상정 안건,
제안자, 의견 수렴 방법, 회의 참관 안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의 개최 일자, 장소, 안건, 의견 수렴 방법, 참관 안내 등은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안건 심의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 제안 및 회의 소집 절차를 거쳐 회의가 개회되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회의가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주요 과정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회의는 위원장 개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간사가 전 회의 때의 심의 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포함해 보고 사항을 보고하며 보고가 끝난 후 전 회의 회의록을 위원들이 확인, 승인합니다.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수정 후 위원장이 승인을 선포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합니다. 보고사항은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안건을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합니다. 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경우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 표결의 과정이 3번 반복되게 됩니다. 필요시 여러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지만 표결은 한 건씩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후 안건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 표결 및 표결 결과 선포를 거쳐 본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된 후 산회 또는 폐회함으로써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심의 시 고려해야 할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예산 심의 시에는 절차와 내용 2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차 면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예결산소위원회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면에서는 예산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감 사유, 세입과 세출의 일치 여부, 사업명과 내용, 편성 기준의 적절성, 직접 교육비 우선 편성 여부, 그리고 학교 특색 사업과 시설 유지 보수 비용 반영 여부 등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의에서도 절차 확인이 먼저입니다. 예결산소위원회를 거쳤는지 확인 후 세입이 예정대로 확보되었는지, 학교 자체 재정이 확보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이나 예산 낭비 여부, 이 전용의 타당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교육 목표 달성 지원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심의 시에는 국가 수준과 시도교육청 지침 준수 여부, 지역 학교의 특수성 반영 여부 등을 공통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별 교과 군별 자율적 증감 등 학교 특색을 살린 교과 교육과정 운영 여부, 학생 진로 적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여부 등 학교 급에 맞는 사항도 세심하게 심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심의 관련입니다. 교복과 체육복 선정 심의 시에는 학생 생활지도 측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인 제조사나 대리점 관계자는 학교 운영위원이라도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졸업 앨범은 사양, 가격, 계약 방법 등 적정성과 학생 전출입에 따른 수량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이해 관계자인 학교 운영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련 활동과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숙박시설의 안전성과 위생 등을 면밀히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마지막 순서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과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학부모 전체 회의,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즉 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 체육복, 졸업 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 수련활동, 학교 운영 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 그리고 학교 급식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의견 수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즉 학생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 수련활동, 학교 급식, 그리고 그 밖에 학생 학교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주요 심의사항 등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내용이 현장에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